안녕하세요. 블루와입니다. 2021년 3월 3일 상해에서 부동산 신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1월달 발표된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 전에 발표된 정책을 리뷰하면서 3월 정책과 향후의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온 배경과 관련 이슈, 121 정책의 조언과 분석, 후속 조치들, 33 부동산 강화 정책, 그리고 상해 부동산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 21일에 발표된 정책의 배경과 관련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책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격 급등 조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발표한 후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된 공급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신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한 해를 봤을 때 특히 9월부터 시작해 10월, 11월에 상하이 분양주택 시장이 상당히 과열된 양상을 보였고 알쇼어방이라고 부르는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1일 발표된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달랐던 점은 정책의 원본 문서에 총 8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관리하는 부서가 단독으로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도시개발하는 부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시장관리감독부서, 은행 대출과 금융을 관리하는 부서 등 총 8개 부서가 합동으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정책은 1월 21일 발표가 되고 다음날 22일에 바로 시행이 되는 기습적인 발표였습니다. 완충 기간에 거래량이 몰리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조항과 그에 따른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은 난회이, 송장, 짜딩, 칭푸, 펑시엔 이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품 주택 용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토지 공급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개발상들이 땅을 3년에서 5년 묵혔다가 시세가 올라가면 다시 분양을 했는데 2015년에는 땅을 받고 2년 안에 무조건 건설하도록 정책이 나왔고 최근에는 더 단축되어서 보통 1년 안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발상에서 땅을 받을 때 15% 따로 떼어서 보장선 주택을 지으라는 필수 조건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토지 경매가가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항에서는 상해는 한 가구당 주택수를 한 채로 구매할 수 있는데 더 엄격한 구입 제한 정책을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이혼 3년 내에 주택 구입 시 이혼 전 주택 보유수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는 위장 이혼으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4항은 증치세 감면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 조항이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증치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세금 면제에 대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 신규 주택이 아닌 중고주택에 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 5년 이하 중고주택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번 정책으로 단기간 동안 매물이 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면제가 되는 만 5년 이상 넘긴 매물의 가격 급등이 예상됩니다. 5항에서는 선불금 원천 증명을 통해 은행 등을 통한 소액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주택 대출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하실 때 그 명의 변경 시까지 기간 설정을 좀 더 넉넉히 해야 은행 대출 심사 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6항은 분양주택 가격 등록제, 가격 투명제, 실명제 등으로 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정책의 큰 수혜자는 무주택자입니다. 외국인들은 사실은 서류상으로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외국인에게 이번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예상되는 점은 분양주택 자격 조건에서도 순위가 안 된 사람들이 분양아파트를 포기하고 동일 지역 기존 주택 거래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항에서는 허위 광고,
분양가 및 방원 투명 공개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각종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파랑은 임대주택 및 보장성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구항은 활발한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중심 지역으로 대대적인 재개발 속도를 낼 듯합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입니다. 분양주택, 기존주택, 임대주택, 보장성 주택, 골고루 정책이 나왔습니다. 총 3개의 조항은 공급 안정에 관한 것이고, 5개 조항은 투기 억제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1, 2일 정책의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주택을 구매 제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1월 25일부터 유주택자는 추가로 경매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1월 26일에는 부동산 구입 세금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1월 29일에는 주택 공정 진도에 따른 대출이 제한되었는데, 펀딩이라고 해서 분양아파트 건물 꼭대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출 제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6일은 분양주택 추첨 점수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개발상이 원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공중차가 와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순번으로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의 분양 아파트는 청약 점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가구당 집이 있는지 없는지, 상해 호구가 있는지, 결혼 유무, 최근 5년 동안 주택 구매 내역, 사회보험 납부 현황 등을 점수화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 집을 분양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외국인들은 무주택에서 무조건 20점, 결혼 여부와 5년 동안 집 보유 여부에 따라서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점수가 실제 분양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해만 해도 50점 이상 고득점자가 66%입니다. 외국인들이 상해에서 분양아파트를 받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월 2일에는 5대 신도시 인재 유입 정책이 나왔는데요. 1, 2일 정책 첫 번째 항목에서 5대 신도시 중심으로 상품 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조항의 세부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대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여서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의료 등 신도시 인프라를 빠르게 개발하겠다. 14차 5기년 계획의 핵심 지역으로 하겠다 등의 세부 정책을 내놓았고, 5대 신도시 맞춤형 주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해 거주증을 받고 매년마다 점수를 획득합니다. 이 점수가 일정 수준에 달은 후 7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거주증을 호구로 바꿔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2년 이상 신도시 안에서 근무한 인재들에게 해당 사항이 된다면 7년의 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상해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5대 신도시 중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인구 수준을 360만 명, 지금보다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더 높여가겠다는 목표치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5대 신도시 인프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5대 신도시가 상해 부동산의 중심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신도시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상해 초고층 건물들이 주로 유자주의, 인민광장, 난징루, 쉬저후이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건물이 올라갔다면, 이번 정책은 5대 신도시의 고도 제한을 상당히 큰 폭으로 완화시켜서 330m에서 최대 480m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나오게 되고, 이는 앞으로 5대 신도시를 상해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3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정책. 3월 3일 정책은 1월 21일 발표된 정책과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토지 경매시장을 관리해서 띠왕의 출현을 막겠다. 띠왕은 최고가에 판매가 된 토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가열돼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토지의 출현을 막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정책은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토지 가격으로 관리를 하겠다. 위반할 시에는 개발상에게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토지와 분양 아파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분양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항에 토지가와 분양가를 연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 경매를 할 때 그 지역의 토지 경매 시작가를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기존 주택과 분양주택의 시세를 참고해서 최저가와 최고가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토지 경매가의 최고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판매가 되고 그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분양아파트의 가격이 정해졌는데 앞으로는 토지 경매가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전에 시행했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해서 토지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4항은 상품주택 거래 관리 강화 정책입니다. 지금 모든 부동산 거래가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수치를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을 해서 개인의 주택 보유수를 추적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주택을 구입한 자금 출처를 대출 심사에서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선물금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출 자격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5항은 부동산 중개 관리 강화 정책입니다. 기존 주택 매물 인증지를 실시하여 인증된 매물에는 QR코드를 부과하고 QR코드가 없을 시에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6항 기업의 주택 구입 조건 제한 정책. 예전에는 기업이 건물을 한동씩 구입을 해서 집이 빨리 판매가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주택 구입 조건 제한을 더 두게 해서 개인이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조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예로 심천 같은 경우 홍콩 사태가 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심천의 주택들을 구입을 많이 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7항은 매각 제한 정책입니다. 기존에 구입한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고 분양주택 청약 점수제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서 온라인 사인한 날짜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게끔 한 상해 최초로 나오게 된 매각 제한 정책입니다. 상해 부동산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역은 상당 부분 제한이 되지만 5대 신도시 중심으로 토지가 많이 공급되고 지하철을 포함한 많은 인프라들이 신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를 5대 신도시 위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겠다. 이 지역은 정책을 풀어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에 비해서 기존 주택 얼쇼파는 사실 정책의 많은 부분이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 아파트처럼 점수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분양 아파트처럼 일정 기간이 돼야 판매할 수 있는 매각 제한이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수요가 기존 주택인 얼쇼팡으로 또 많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과열에 따른 추가 정책입니다. 예로 심천에서 기존 아파트 분양 아파트 할 것 없이 상당히 시장에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기존 주택 얼쇼팡에 정부가 참고가를 지정했습니다. 이 가격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한 가지 문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 계약서 상의 금액의 70%가 아니라 참고가의 70%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는 똑똑한 정책이 나온 것이지요. 올해 상해 시장이 이번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과열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 심천처럼 이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완벽한 매각자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택 판매를 할 시에 매각자가 매입자보다 큰 힘을 가지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요. 특히 그 가운데에서 만 5년 된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기반이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분양아파트 청약점수제를 통해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기존 주택 얼쇼팡으로 이동했을 경우 그리고 분양아파트가 일부 조건에 따라서는 5년 동안 매각 제한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 주택의 매물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기존 주택 시장이 크게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 정책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 시장은 앞으로는 무조건 실거주 위주의 시장, 그 가운데에서 5대 신도시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5대 신도시와 실거주, 이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물들이 앞으로는 큰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 시장은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띠왕 시대가 끝날 거라고 계속 예상을 했지만 계속 다시 살아났었는데 아마 이번 정책으로 진정한 띠왕 시대의 작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가가 분양아파트 시세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역으로 그 지역의 분양아파트 시세가 토지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1월달부터 3월달, 아직 3개월 채 안 된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정말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번 시장이 변화했을 때마다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얻고 쟁취해 나갔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런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좋은 상품, 또 이 시장에 발맞는 상품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고객님이 안심하고 꾸준히 투자하실 수 있도록 블루아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블루아이 JPK였습니다. 감사합니다.